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 화면을 켜시면은 화면이 아니라 여기 전원을 넣으시면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그인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터치가 되는 이 터치 스크린이 채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시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공통적으로 1, 2, 3, 4, 5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다음에 이 휠 버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로그인으로 넘어가셔서 터치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이 로그인이 먼저 됐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관리, 그 로고 파일 관리, 용접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수정, 로그아웃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프로그램부터 먼저 만들어서 용접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 만들기부터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켜서 이제 뭐 어떤 용접을 하려고 쿠폰 데이터를 뽑으시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 만들기를 먼저 가져와서 파이프 스펙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접 방식 및 재질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식이 어차피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스테인리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X자로 지금 각 방이 나뉘고요. 상하진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레벨이라는 걸로 만들게 되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십자방으로 만들어집니다. 각 90도씩 분할을 시켜서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파라미터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보시는 거에 따라서 편하게 보시는 그 선호도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뭐 클래식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뭐 포레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용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구간으로만 나뉘고요. 이게 1000A에서 점점점 낮아지게끔, 그러니까 뭐 입상 배관을 용접하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요 두 가지는 지금 뭐 파라미터가 형성되는, 그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각도에 좀 갈리는 지금 차이점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수평 배관인지 수직 배관인지에 따라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배관일 때, 입상 배관일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카본 스틸이랑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 헤드가 아닌 오픈형 타입 헤드를 사용할 때 용접을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거는 클래식, 포레벨, 슬로프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파라미터를 클래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가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은 아르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르곤이 아르곤 100%가 거의 뭐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르곤 100%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도 보시면 수소 2% 혼합, 그리고 수소 5% 혼합이 되는데, 이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수소를 쓰시니까, 그러니까 수소 혼합가스를 쓰시니까 화력이 더 셀 거고요. 그 기존 두께 입력한 것들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몇 %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수소를 사용하면은 더 센 화력이 나오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일정 퍼센티지 암페어가 낮아지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아르곤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뭔가 수소 사용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먼저 저희 연락부터 한번 주시고서 저희한테 좀 상담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가 너무 많이 껴갖고서 수소를 사용한다, 뭐 그런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이프 스펙은 40A니까 48.6 입력을 할 거고요.
모든 거는 지금 요 제가 돌리고 있는 이 조거로 다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네, 숫자가 이동이 되고 네. 48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스케줄 20이니까 2.8. 네, 스케줄 10이 2.8이고 스케줄 20이면은 3.0인가요? 3.0이 맞나요? 네. 일단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요. 네. 프로그램 생성이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용접을 이대로 먼저 한번 때려 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비드를 바꾸는 뭐 비드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용입 정도를 좀 이제 봐가면서 쿠폰 데이터를 뽑으실 텐데 그럴 때는 여기 수정 휠로 하나 내려서 수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용접 구간 설정이랑 세부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방들이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뭐 이제 암페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원하시는 그런 형상이 있을 테니 그럴 때 이렇게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바꾸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경계선에서 잡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변하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계선을 잡아서 빨간색이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갖고서 끝점으로 몰면은 지금 잡은 구간이 아예 사라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 특정 각도에다가 놓게 되면은 놓고서 휠 한번 눌러주면은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각도가 변한 거예요. 원래는 45도였던 게 80도까지가 1구간으로 변한 거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면은 1구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간 자체를 삭제시킬 수 있는 또는 뭐 한 구간에 대한 각도 변경 아니면은 뭐 구간 추가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 추가는 어떻게 해요? 구간 추가는 이것처럼 원하시는 각도에다가 누르면 커서를 올려놔요. 8레벨도 되고 16레벨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원하시는 각도에다가 넣어 놓으신 다음에 뭐 여기가 좀 덜 녹더라 그래서 여기는 좀 암페어를 세게 놓고 싶은데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원하시는 그 각도 끝점에다가 커서를 놓고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겨요. 그럼 이제 구간이 1, 2, 3, 4, 5, 6, 7 구간까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없애실 때는 이 상태에서 초록 색깔로 변하면은 잡고서 네 이로 당기거나 일로 밀면 됩니다. 그래서 구간 없애고 만드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들어가면 일단 이 구간 설정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접 프로그램 세부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세부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기본 설정, 뭐 용접 전퍼지 설정, 유형풀 생성 시간, 구간 1, 2, 3, 4, 5, 6 그리고 다운 슬로프 그리고 그 다음이 용접 후퍼지 설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바꾸는 건 뭐 1부터 6까지 그 실제 용접 구간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바꾸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용접 결과물을 봤을 때 이음매 부분이 조금 뭐 부하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안 녹는다던가 그런 거에 나왔을 때는 보통 요용 풀 생성 시간을 추가적으로 만져서 용접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드시는 게 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요 지금 요용 풀 생성 시간부터 구간 6번까지 그러니까 실제 구간까지.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기본 설정에는 보시면은 네 뭐 우리가 입력했던 기본 스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201.16초 나오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나오고 그 뒤에 뭐 지금 프로그램 데이터를 인쇄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본 설정 세부 조정 넣어서 가접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가 있고요. 가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을 켜게 되면은 가접이 끝나고 바로 용접에 들어가게끔 가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주는 게 없이 그냥 바로 용접이 진행되게끔 세팅이 되고요. 이걸 끄셔야지 가접이 끝나고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니까 이거는 항상 끄시고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용접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가용접 개수는 4방 마주본 순서대로 4방을 치게 되고요.
먼저 스타트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스타트를 하면은 가장 가까운 점에서 분할된 그 지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서 여기서 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얼라이먼트가 틀어지지 않도록 가족 간에 개수도 계속 바꿀 수 있는. 개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 2방부터요 최대 8방까지 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1, 2, 뭐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방향, 얼라이먼트 뭐 오차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주보는 방향을 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4방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거 설명드리면 가용접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용접, 가용접 포인트 찍을 때 네. 그 찍을 때 암페어고요. 114라는 암페어로 1초 동안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동해서 여기서 1번을 딱 찍는데 1초 동안 114암페어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게 용접이 한 포인트 끝나고 나면 또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할 때는 얘가 아크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크 유도 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팡 터트린 다음에 114암페어로 1초 머무르고 그 다음에는 14.2암페어로 켜져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쓰시는 거 따라 응용을 할 수가 있어갖고서 이거는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접을 끄게 이 상태에서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가접이 필요할 때는 가접을 켜놓고 가접이 필요 없을 때는 네, 가접을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네, 이제 퍼즐 시간, 퍼즐량 관련된 건데요. 기본 세팅은 30초입니다. 여기서 가스량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지금 뭐 본용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용접 가스를 건드시는 거는 권장을 안 드려요. 그래서 뭐 한 스케줄 10, 뭐 50에 이 정도 사이즈들을 할 때는 보통 세팅을 16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본용접 때 나오는 가스량 그리고 전퍼지 때부터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나오는 가스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작업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려면은 요 퍼지 시간들을 좀 더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뭐 10초까지도 줄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요 유량 제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량 제어를 킨 상태에서 이 초를 줄이게 되면요. 그냥은 안 만져주고. 그냥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산화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이거 끈 상태에서 줄이셔도 돼요. 근데 이 기능을 설명드리는 거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능을 키게 되면은 좀 전에 킨 다음에 이렇게 낮췄잖아요. 낮추니까 요 밑에 초도 같이 바뀌었죠. 네. 얘랑 계속 2초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용접 전 퍼지 시간은 그러니까 사전 퍼지. 예. 우리가 용접할 때 산화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사전 퍼지를 10초 동안 총 실시를 할 거예요. 실시를 하는데 앞에 8초, 그러니까 스타트 하자마자 8초 동안은 20이라는 유량으로 세게 불어낼 거예요. 그리고 남은 2초 동안 안정화를 해서 총 10초를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끄게 되면은 그냥 16이라는 가스량으로 용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만 사전 퍼지 시간 10초는 그대로 그냥 16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해 가셨을까요? 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유량제를 크게 되면은 앞에 10초 중에 앞에 8초는 20으로 세게 불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키시고서 시간초를 줄이는 게 좀 저희가 권장드리는 그 정도 뭐 세팅 유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으로 그냥 고정 세팅이 되는데 웬만하면은 25까지 올려서 최대한 뭐 헤드 내부에 잔재해 있는 기타 뭐 활성가스들을 빼주는 데는 이 가스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용접 때는 어차피 16 LPM으로 계속 용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밑에 것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스케줄 파이프다 보니까 한 15 정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용풀 생성 시간인데요. 요거는 이제 용접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용접 쿠폰들이 보면은 저희 꼬리 쪽에서 이음매 부분이 이렇게 엄청 부하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부분 빽이 좀 안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에 조정을 해주시는데 표면이 너무 좀 두껍게 나온다, 넓게 나온다 이러시면은 이거 초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고요. 빽이 안 나온다, 아니면 실빽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좀 늘려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7.5초 세팅이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2.8T에서 3T 정도면 거의 다 7.5초, 8초 요 사이로 세팅이 될 거고요. 이제 용접물 결과물들 보신 다음에 뭐 이게 조금 넓어지면 좋겠다, 좁아지면 좋겠다 판단을 하셔갖고 여기서 0.5초 정도씩 한 쿠폰당 0.5초 정도씩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뭐 늘리고 줄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흑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흑관이요? 그러니까 백비드하고 이면비드하고 아, 겉비드하고 겉비드하고 이면비드하고 똑같이 가냐고요? 네, 비드폭을 조정할 때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따 파라미터 바로 설명드릴 건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실제 파라미터 값들인데요. 보시면 구간 종료 각도들이 있고 뭐 펄스 전류, 펄스 빈도, 이동 속도가 있고요. 1대1이 뭐 1대1, 2대1, 뭐 1.5대1, 3대1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근사값은 나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근사치는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 다음에 변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뭔가 몇 대 몇으로 나눠갖고서 이렇게 가시는 거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 입력해갖고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높은 펄스 빈도를 뭐 0.6대 0.3으로 입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초과해갖고서 뭐 6초에 3초 이렇게 해갖고서 강한 암페어가 6초 동안 치는 바람에 헤드가 망가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데이터로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응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전류 값으로도 조정이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류 값으로 아시는 대로 뭐 요거는 뭐 파이널 비드고 요거는 백비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렇게 입력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뭔가 비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잡힌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동 속도를 건드려 주시면 좋아요. 이동 속도를 건드려 주시면 좋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뭐 빨라지면은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비드 폭이 얇아질 거고요. 느려지면은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니까 비드 폭이 넓어지고 용임이 좀 더 깊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드가 어떻게 생성될지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요. 100%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실제 비드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형성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걸 늘리면은 비드가 넓어지겠구나, 이걸 줄이면은 비드가 좁아지겠구나,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갖고서 실제 용접물이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빈도를 건드려 주시는 게 좋고요. 아마 이미 나와 있는 WPS들 자체가 거진 다 뭐 저희가 직접 이제 용접을 하면서 제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삼성 관련 WPS 내에서는 웬만하면은 빈도 자체도 좀 뒤죽박죽 안 되게 보통 1대1은 2대1 정도까지 허용하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구간으로 넘어가겠죠. 2구간 넘어가면은 1구간 없던 게 하나 생깁니다. 요 구간사의 슬로프, 요게 2구간부터는 열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얼마나 경사도를 두고 다음 구간 암페어를 낼지, 그러니까 다음 구간 암페어가 실질적으로 다음 구간 암페어가 100% 출력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를 세팅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20%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딱히 뭐 건드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드 폭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제로로 해놓게 되면은 얘는 지금 구간을 넘어가자마자 암페어가 떨어집니다. 114A에서 110A. 지금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뒷구간일수록 좀 더 이별량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암페어가 좀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좀 반드시 둬야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값인 20을 뭐 변경을 하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시는 분의 응용도에 따라서 뭐 비드 폭을 넓혔다 줄였다 좀 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약에 뭐 한 20% 든다, 그러니까 기본값인 20% 세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1구간에서는 암페어가 114A였어요. 57에. 그리고 110A에 55예요. 어쨌든 암페어가 다음 구간 넘어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게 구간을 넘어서자마자 바로 탁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20% 정도 이동을 해서 떨어지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서, 아무래도 비드 폭이 지금 1구간에서 이만큼 만들어지는 게 슬로프를 제로로 해놓으면 팍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슬로프를 20% 해놨으면 20%만큼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부터 이렇게 비드 폭이 좀 뭐랄까요, 극적으로 바뀌는 게 없게끔 안정적으로 비드 폭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세팅 20%니까 웬만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안 말리는 게 네, 없죠. 기본 데이터에서 많이, 그러니까 뭐 거의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에서 그 쉽게 얘기해서 지금 20이 세팅이 기본 딱 누르면 돼 있는 거죠. 현재. 네, 기본으로, 그러니까 파이프 스펙을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이 20%고요. 거기서 뭔가 비드 폭 조정을 하실 때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로 돼 있으면 물론 안 좋겠죠. 근데 제로라고 해서 완전히 막 비드 폭이 극적으로 막 3mm 나오는 게 막 6mm로 팍 늘어난다던가, 뭐 1mm로 막 엄청 좁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느낌인데도 이제 암페어 차이가 크게 되면, 구간 사이 암페어 차이가 크게 되면은 그게 좀 되게 제로로 해놓는 순간 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값, 그러니까 모든 용접을 하실 때 저희 기계 사용하시면은 기본 파이프 스펙 입력하신 다음에 용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길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뭐 로직 자체가 거의 그냥 외경이랑 두께 입력하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손 많이 안 대고 갈 수 있고요.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 문제가 많아요. 파이프도 조성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동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치를 돌려가면서 뭐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뭔가 이상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은 뭐 그 부분에 좀 더 머물러서 다 녹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덜 녹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가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다 직면에서만 텅스텐 목이 만나요. 일자로만 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진행에 대한 부분에 뭐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암페어가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프 자체 조성비 자체가 뭐 니켈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은 뭐 황이나 이런 게 많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덜 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렸던 부가 기능들, 이렇게 슬로프를 좀 더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뭐 가접 기능에서 좀뭐 유도절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녹여서 가십시오, 이런 것들 저희가 그런 뭐랄까요, 기술적인 도움은 우선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기시면 연락을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웬만해서는 기본적인 요 틀 안에서 다 녹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드실 거는 요 두 가지 정도가 끝일 것 같아요. 빈도는 뭐 빈도도 마찬가지로 만드시긴 할 텐데 보통 요 두 가지 끝납니다. 전류랑 이동 속도. 네. 그래서 전류 이동 속도 조정하는 걸로 비드 폭이라든지 용입 양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간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구간도 뭐 이런 식으로 암페어만 계속 변경이 되고요. 네. 기본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슬로프입니다. 꼬리 만들기 그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초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고객사들은
이제 WPS에다가 몇 초 이상 아니면 몇 센치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 기준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15초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5초 이상 이렇게 잡아서 가고요. 최종 도달 전류는 얘가 꼬리를 어떻게 만들지예요. 뭉툭하게 만들지 뾰족하게 만들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도달 전류를 높이고 낮추는 거에 따라서 이 다운슬로프 타는 그게 완만한지 급격히 떨어지는지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세팅은 5니까요. 만약에 저런 뾰족한 꼬리가 마음에 안 드신다, 좀 뭉툭하게 가겠다 하면은 뭐 암페어를 좀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 25A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마감 부분이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면 네네. 이런 식으로 라운딩돼서 끝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암페어를 높게 설정할수록 라운드 처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래그가 너무 많이 껴서 마지막에 뭔가 불순물점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동그라미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라고 하면 암페어를 높여서 25A로 끝내는 거, 요렇게 끝내시면 좋고요. 그냥 뭐 잘 나오는 파이프고 뭐 깨끗하다 이러면은 그냥 기본 세팅에 5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퍼지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1구간에서 6구간을 전류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게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용접 후퍼지 설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로 설정할 수 있고요. 유랑제를 켜놓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아까 전퍼지 할 때는 그 2초 정도 차이가 나게끔 세팅이 됐었는데 지금 후퍼지에는 2초가 없죠. 그냥 1대1로 다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아크가 이게 퍼지가 끝나면 아크가 튈 게 아니라 우리가 용접물을 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안정화 시간이 따로 없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켜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되게 짧아지니까 퍼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용접 끝나고서 1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기다려셔야 됐던 거를 30초나 15초 이 정도 줄일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걸 켜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15초 정도로 줄여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면 산화하는 거 좀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세팅들이 다 끝났으면은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시면서 유난히 암페어가 낮은 구간이 있어요. 3번? 요 구간 96A예요. 최대 전류는 122A까지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는데 낮은 구간은 96A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독일에서 장비를 제조할 때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는 스킬 파이프들을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거의 그냥 스킬 5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그거에 최적화돼서 나온 거다 보니까 마지막 구간이 너무 열이 높게 되면은 그쪽은 뭐 좀 비드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로직이 세팅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이 구간 지금 6구간이 낮았잖아요. 암페어가. 그래서 암페어 낮은 부분을 이걸 덮어줘요. 5구간으로. 그러면 구간도 5개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들 변수도가 줄어드는 동시에 비드 폭까지 잡히게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 형성이 끝나셨으면은 여기 나눠져 있던 6구간을 없애서 네. 이렇게 한 구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은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세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용접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용접 준비가 돼요. 준비가 됐을 때도 이 화면은 조작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면은 헤드 저쪽에도 지금 LED가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그래서 용접이 준비됐다는 상태를 알리는 거고요. 이게 꺼진 상태로 그냥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용접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근데 용접 버튼을 눌러 있는 상태, 준비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르면 네 물 들어가는 걸 들으셨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있는 버튼들은 다 뭐 어떨 때 쓰는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들은 지금 용접, 테스트 모드, 저장, 이전 로고 인쇄, 뭐
전단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쪽으로만 움직여도 되는 거고. 저거로만 움직이셔도 되는데 스타트할 때 이걸로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터치로도 가능한 거. 네, 터치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용접 버튼 한번 눌러놓으시면은 이렇게 용접 준비가 되는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페어 한꺼번에 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거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용접을 한 포인트 하셨으면은 이제 뭐 백이 녹는다, 덜 녹는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시잖아요. 그렇죠. 또 표면이 넓다, 좁다 이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얘처럼 지금 백이 안 녹았어요 다. 그런 경우에는 암페어를 올려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다 올려고 하기에는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여기서는 1%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1% 올리면 1.14겠죠. 근데 다른 구간에서는 암페어가 122암페어인데는 1.22를 올려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현장에서 바로 계산을 해갖고서 이렇게 입력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부담도 있으실 거고. 그럴 때는 이 전류 일괄 조정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면은 이 일괄 조정이라는 게 지금 기능이 풀립니다.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조정만 할 때는 일괄 조정 안 떠요. 파이프 외곽에는 끝나요. 근데 스타트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 일괄 조정 떴죠. 네, 전체 전류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퍼센티죠. 그래서 얘같이 전체적으로 다 안 녹아서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퍼센트 올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면 한 번 휠 돌릴 때마다 맥심 한 포인트당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11.1에 대한 1%를 올려주는 거고요. 2% 올리면 2% 올려주는 거예요.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1% 낮추면 1% 낮아지는 거고 2% 낮추면 2%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전류까지 같이 움직이네요. 네, 같이 움직여요. 전체 전류에 대한 걸 건드는 거라서 여기서 12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22에 1%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전류 값은 최대 2%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어쨌든 프로그램이 잡혀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가 락을 막 크게 풀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작에 실수가 있었는데 인지를 못했다던가 그러면은 실수로 휠을 한번 딱 돌렸는데 얘가 계속 돌아가고서 뭐 30%가 올라갔다 40%가 내려갔다 이러면 용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총 4%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락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구간이 같은 증상이다 할 때 속도도 마찬가지 2%밖에 안 돼요. 속도요? 네. 속도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는 높낮이가 속도로도 이거를 백도 낼 수 있고 전기도 잡을 수 있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 천천히 갈수록부터 하고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아니요 그거는 제한이 상관없죠. 제한이 네. 없고요. 그걸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얘는 지금 표면에 녹았는데 백이 안 녹았어요. 네. 그러면 좀 천천히 가야겠죠. 그러면 1대 150인데 이거를 좀 줄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40 이 정도면 녹겠다 판단이 섰으면은 한 구간 맨 처음 구간 잡아서요 변경하신 다음에 전 구간 수치 적용 해주시면 나머지 뒷 구간들도 140을 받게 있어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150이었던 거 다시 그대로 돌리면은 이 상태에서는 여기만 입력이 된 거고 뒤에 거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 구간에서 이걸 해주셔야지 전 구간에다가 이 수치를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에다가 이제 싱크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프로그램 만들고 수정하는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다? 네.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막 수정하시고 만들고 하면은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쿠폰 값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용접하실 거니까 그 저장이랑 뭐 수정, 삭제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들면 저장 안 하면 뜰 거예요. 얘는 예. 그러니까 만들기 파이프 스펙을 입력해서 그냥 생 처음부터 가면은 저장 안 하면 뜰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뭔가 암페어가 저장돼 있던 파일 대비 변경이 됐다던가 뭐라도 하나 바뀌면은 저장 안 하면 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여기 저장 버튼이 활성화돼 있죠. 네네. 이걸 누르면은 터치를 하던 이걸 누르던 저장을 하면요 저장 버튼이 꺼져요. 그리고 저장 안 함이 사라졌어요. 저장이 그러면 된 거죠. 네 이름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48 곱하기 30-000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48 곱하기 30-000 이게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요 이름을 갖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저 쿠폰을 내야 되잖아요. 네. 자기 본인 이름하고 네. 날짜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쵸. 그거도 설명드릴게요. 얘가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것까지 들어왔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단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찾았으니까 프로그램 관리를 눌러줘요. 관리를 눌러주면요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면은 뭐 다른 기능들 즐겨찾기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역관으로 이동해서 폴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동도 지금 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폴더로 이동하고 복사할 수 있게. 그래서 뭐 USB 쓰셔야 되면 USB 꽂고서 USB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원하시면은 뭐 새 폴더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뭐 경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KKK라는 폴더에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이동시키고 저장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폴더에서 아예 사라져서 일로 넘어오는 거고요. 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남아 있으면서 여기다 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유념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이동 눌러볼게요. 이동 누르면 선택한 프로그램 이동시키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냥 얘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이 된 거고요. 눌러보면 여기 이동이 돼 있죠. 이름을 바꿀 건데 이름 바꾸기는 여기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럼 자판이 뜹니다. 자판이 떴죠. 떴을 때 이거 X 꾹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싹 사라질 거고요. 사라진 상태에서 이 패드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0A 40A에 나 이거 헷갈려서. 스케줄 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날짜 시간까지 딱 나오는 거죠. 누르는 동시에. 프로그램 명을 날짜 시간으로 뽑으셔야 되나요? 네, 시간까지도 나와요. 아 그거는 이제 용량 끝나고서 프린트에 다 나와요. 그렇죠. 시간이랑. 그래서 프로그램 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고요. 이게 프로그램 명만 이렇게 하시면은 매 할 때마다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날짜가 애정 거로 돼 있으면은 오늘 날짜 안 떠버리면은 들어가서 또 찾아가지고 시간까지 맞춰놓고 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전날이든 훗날이든 그렇죠. 그 전날에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네이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만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바꾸는 것도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이름 먹일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삭제하실 때는 삭제하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관리 누르세요. 누르시고 삭제할 프로그램 잡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이걸 지우겠다 하면 눌러요. 누르고서 삭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로 돌려갖고서 하면 삭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저장하시고 수정하시는 건 이해 가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것들, 그러니까 용접하실 때 뭐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나 필요하신 것들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잘 안 들어오는 건데 설정 자체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따로 만드실 게 없어요. 네. 여기서 따로 만드실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들 있죠. 여기 나와. 요걸로 바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눌러서 휠로 돌리면 되고요. 네. 화면 터치하면 화면에 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패드로 할 때는 이렇게 눌러갖고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이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프린트물을 뽑게 되면은 프린트에 이제 시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이름 바꾸기는 따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편한 이름 하나로 알아보기 쉬운 이름,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하나 네이밍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불러 쓰시면 되는 거고, 이 시점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그 시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 변경하신 다음에 인쇄를 하시면 돼요, 파일을. 그러면 이 시간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네, 딱히 설명드릴 만한 기능이 없고요. 프로그램 옵션에도 네, 여기도 설명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요 밑에 것들, 서비스랑 키보드, 뭐 프린트, 출력 언어, 시스템 언어 이렇게 있어요. 네. 서비스 쪽에서 먼저 설명드리면 냉각수 배출이 있고요. 오토 회전 속도 보정, 요 두 가지 많이 쓰실 거예요. 냉각수 배출 같은 경우에는 말이 배출이지 지금 이게 계속 순환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헤드를 통해서 순환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배출 버튼 누르면 원래는 이게 냉각수 순환을 하려면은 가스가 안 꼽혀 있을 때는 냉각수 순환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냉각수 쪽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셨을 때 냉각수를 돌려봐야겠다 하시면 이걸로 배출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순환으로는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못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점검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터 회전 속도 보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꼽혀 있는 헤드가 지금 얘랑 통신을 잘 하는지, 그리고 헤드 모터에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예 누르면요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아, 칼브레이션. 네, 모터가 뭐 입력한 값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상 범주 내에서는 얘가 횟수,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마다 점점점 0에 수렴하는 값으로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기를 키시고서, 그러니까 뭐 다음날 아침에 용접기를 키신 다음에 네. 처음 돌리신다 하시면은 이걸 한번 틀어주신 다음에 싹 돌려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용접 끝날 때도 한번 돌려주시면 좋고요. 그날 작업 끝날 때. 그래서 편차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총 6% 안으로 들어오면은 정상이라고 보고요. 아, 눌러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기가 틀렸을 때는 또 틀렸다고 나오나요? 아니요, 이제 편차 수치가 점점점, 그러니까 할 때마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 0.35였으니까 여기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100% 맞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잡혔는데 좀 그게 뭐 2.78, 2.9 막 이렇다 하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0에 가깝게 도달을 하고요. 0점대로 나오면은 뭐 이상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3%까지도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넘어가서 뭐 5%, 10%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어쨌든 뭐 텅스텐 봉이 꼈다던가 아니면 뭔가 매력에 의해서 뭐 안에 있는 커넥터들이 빠졌다던가 뭐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점 내로 들어오면은 그냥 얘 눌러서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 속도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태창이 있는데요. 서비스 상태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셨다던가 뭐 인버터 에러 또는 뭐 무슨 에러해갖고 여기 에러 메시지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반장님들 작업하시다가 갑자기 막 장비 빼달라 이러면 곤란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빠른 처리를 위해서 좀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끔 뭐 서비스 상태창 열어서 어디에 몇 번 값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그래갖고서 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창을 열면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다 영어로 돼 상태창 열어주세요. 뭐 초록 색깔, 몇번 네, 눌러주세요. 초록 색깔 뭐 5번째 있는 거 뭐 네. 값이 얼마인가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만 답해주시면 돼요. 열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서비스 드릴 때 가장 빨리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상태창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고장 나서 뭔가 안 된다 이러실 때 뭐 서비스 상태창 열어서 초록색깔 줄에 몇 번째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쭤보면은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거, 서비스 라인에 쓰이는 것들은 메뉴에 2개, 냉각수 네. 배터리랑 오토 회전 속도 보정, 그리고 밑에 서비스 상태창 요 3가지 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보드는 뭐 현장에 따라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서 뭐 이거는 항상 미국 키보드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프린트시 출력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가 생각보다 길어요. 국어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길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요 잉글리시로 세팅을 한 다음에 잉글리시로 2개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이대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길이 차이가 엄청 커요. 지금 한국어로 뽑게 되면 이만큼 길이로 나오고요. 영어로 뽑게 되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영어로 써 있을 거야. 네? 영어로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다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그때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아니 매일 내야 되니까. 데이터를 매일 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전반적인 본체 사용법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용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용접할 때는 항상 일단 만져보고 있으면 안 돼. 더 이상 만지지 말라 이런 건 안 만지니까는 거고. 아이고. 용접하시기 전에는 어쨌든 뭐 본체에 딱 붙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막 포인트 올라가셔서 그런 데만 걸고서 하시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을 실질적으로 하시기 전에는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얘가 잘 도나 안 도나. 어떻게 보냐면 네. 용접 버튼 누르죠. 네.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값들이 다 나와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인버터 온도라든지 평균 전류, 뭐 아크 전압 해서 실질적으로 용접을 할 때 얼마가 암페어가 출력이 되고 또 볼테이지가 측정이 되는지, 냉각수가 몇 도로 얼마로 돌고 있고 가스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창이에요. 이거를 먼저 사전에 테스트하셔야 될 거는 이게 처음에 용접 시작 버튼 눌러서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대기를 시켜요. 대기시키고 가스 냉각수 눌러보세요. 누른 다음에 여기 가스 냉각수 순환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서도 확인이 이제 뭐 뭔가 느낌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수치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냉각수 유량 같은 경우에는 연장선을 끼시면은 한 0.6대까지 떨어질 거고요. 평균 지금 그냥 헤드라인 7.5m만 꽂았을 때는 0.9에서 1, 0.8에서 한 1 정도 요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냉각수 라인 자체가 지금은 7.5m니까 잘 도는 거고, 연장선 뭐 10m, 15m 꽂으시면은 그게 확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그게 유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냉각수 수위가 좀 부족할 때, 그때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좌측에서 확인하셔서 여기 보면은 맥시멈이랑 미니멈이 있는데 네, 미니멈 위로만 있으면 되는데 연장선이 길어질 경우에는 웬만한 맥시멈까지 다 채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장선 연결했을 때도 맥시멈 수위에 올라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연장선 안 꽂았으니까 0.89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할 때 퍼지 유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조건 고정값 12입니다. 어떤 헤드를 사용하셔도 12라는 대기 퍼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용접을 하게 되면 이게 12가 16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시고서 실제 포인트로 올라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으면은, 확인이 끝났으면은 끄고 전 단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버튼 준비 상태에서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모재 끼고 그냥 용접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 지금 빨간 색깔 불 들어온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용접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꺼진 상태에서는 잠만 눌러도 용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눌러서
근데 그 상태에서는 모니터에서는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아까 눌렀을 때는 다른 게 요게 조절이 되는데 거기서 스타트를 누르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바로 이제 가스 냉각수 눌렀었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테스트 눌렀으면요. 용접 테스트 모드 저장 뭐 이런 것만 뜨고요. 아, 용접에 관한 거를 보시려면 테스트 모드나 용접 들어가셔야 돼요. 금방은 테스트 모드만 눌렀던 건가요? 이전에? 아니요. 용접 버튼- 누르고 또 테스트 모드를 눌러야 되는 아니요. 거죠? 용접 들어간 다음에요. 네. 가스 냉각수 볼 수 있어요. 로터 회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냉각수 여기 들어가시면요. 전체 소모량 확인하는 게 있고요. 네. 좀 전에 했던 예. 순환 예. 순환 작업 이걸로 보시는 거고요. 네. 가스 지속 공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세워놓고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피팅기 용접하시는 분들 네.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쓰는 거고. 그것도 이게 처음 만지다 보니까 용접 눌러놓고 테스트 모드 안 눌러놓고 스타트 할까봐 만약에 한 바퀴 돌리고 칼브레이션 할 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딱 키시면은 프로그램을 세팅하시고요. 세팅하신 다음에 이제 용접 들어가시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접 버튼 한번 눌러놓고요. 가스 냉각수 네. 그리고 순환 확인하신 다음에 정상 확인됐으면 돌아가세요. 네. 그 다음에 시작.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관을 걸고 용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스타트가 가능하고요. 용접 네.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이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 회사에서 네. 눌러도 돼요. 헤드에서 눌러줘도 되고요. 그럼 시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초 세팅인데 13초 동안은 25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5 나오고 있죠. 이게 13초가 끝나면은 16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있죠. 16. 그러니까 처음에 아크가 트기 전에 안정화를 2초 동안 하는 거예요. 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팅에서 사전 딜레이 타임 이런 정비값 이런 거는 예민하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부 할 거를 따라간다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네. 일부 할 거를 따라가면 돼요. 전체적으로 맞추기는 얘가 더 한심하긴 하죠. 잘만 나오면 태우는 것도 나와. 소변 어차피 여기는 태우는 거. 사용하시면서 문제 없으시겠죠? 네. 요즘은 다 다른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써버있어가지고 사실 장비 다루는 것만 해서 보시면은 지식을 보시고 예전에는 매뉴얼만 하시다가 자동 문제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그냥 하나하나 다 알려서 가야 되는데 요즘은 다 통신을 똑같고 그런 질문을 할때 있는데 입장이다. 스니까스 들어가는 거. 네. 백거리가 없어서 네네. 그거야 뭐 큰 의미 없으니까요. 밖에 보면 아니까. 네.
답답하고 이런 거는 이게 그래서 헤드 세팅하는 거. 네네네. 세팅은 뭐 이제 사이즈 파이프 사이즈를 변경되거나 할 때 클램프 바꾸시고 텅스텐 바꾸시는 거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해서요. 이거는 보시면 저희 기본적인 공고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홀이 있어요. 보면 스프링 있는 예예 바퀴가 이런 있는데, 거네. 네, 요 폴리 같은 경우에는 막 잠그고 돌리죠. 뚫고 예.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죠. 스프링이 있어갖고 당긴 다음에 이쪽에서 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알곤 소모도 바깥으로 많이 안 나요. 그지? 그건 아니죠 뭐. 시간이 없겠다. 그래서 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역으로 낄 때는 스프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프링 맞춰서 일단 요 뒤에 힌지에다 걸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U자음이 있는 데는 스프링이 들어가는데요. 화면이 안 네. 보여. 이게 뒷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힌지에 걸고서요. U자음을 걸고 그 다음에 스프링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체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혹가다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요거를 막 이렇게 돌리기. 네 이걸 예, 짜고거나 모르겠- 푸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테이블에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네. 안 맞는 경우에는 이 열이 받아서 지금 현상했던 그런 잠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뭐 풀거나 조이지 말아주시면 네. 나중에 좀 쓰다 보면 이것도 덜컥덜컥 흔들면서 하지 않을까요? 얘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히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프에 점점 마모가 돼요. 아니면은 이 스프링 텐션이 나가게 돼요. 열이 많이 받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와이어를 따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텐션이 약해지고 이 살이 나가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그럴 때는 클램프를 교체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건들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세팅되는 데만 쓰시면 되고 꼭 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텅스텐 바꾸실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이프 용접하실 거 하나 올려놓고 한 사이드 잠가 봅니다. 먼저 잠그고 얼라인먼트 거 틀려지는지 안 틀려지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맨파이프니까 괜찮겠죠. 그 양쪽 다 물어보신 다음에 한 사이드를 풀어줍니다.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버튼 보시면은 4가지 버튼이 있고요. 네. 맨 위에 스타트 스탑이 있고요. 네. 밑에 테스트, 그리고 밑에 홈 포지션, 그리고 완전 밑에 요 흰 색깔이 모터 정해져 놨어요. 홈 포지션 파란 색깔 버튼, 네, 파란 색깔 버튼 이걸 누르면은 이제 역회전을 하는 거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정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 그 위에 파란 색깔 버튼 누르면 홈 포지션. 그리고 위에 가스 테스트 예, 예, 예. 이거는 테스트. 예, 예. 누르면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텅텐 세팅 하실 때는 이렇게 올리셔갖고서 정 윗면, 수직으로 닿는 면, 이 면을 맞추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텅텐 여기 꼽혀요. 2.4파이올이고요. 여기 1.6파이올이에요. 예. 2.4파이올 보면은 우측 사이드에 여기 5V 있는데 이거는 맞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이즈 원치에다가 표시해 두시는 거 좋고요. 아니 맞는 거 내가 찾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찾아서 이게 1.5mm짜리 원치 쓰시면 되고요. 풀러주시면 텅텐이 빠지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텅텐 사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다만 이거 하실 때는 아크계를 맞춰야 되니까 아크 갭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선호하는 게 스케줄 10짜리 용접할 때는 보통 1.6에서 8 크게는 2.0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낮은 데부터 점점 높여가는 게 좋은 이거든. 1.6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 공구 박스에는 다 이렇게 갭 게이지가 하나씩 들어있을 거고요. 원하시는 두께 잡으신 다음에 텅스텐 꼽아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 살짝 눌러주면서 받쳐주면서 이거를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고요. 완료가 잘 됐는지 이걸 확인하시려면 할 때 살짝 긁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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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6mm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홈 포지션 눌러갖고서 완전 홈으로 만드신 다음에 네, 용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용접을 진행하시다가 얘도 지금 스프링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성을 유지게끔 지금 렛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탄성이 닿을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 고장 나더라고요. 엑소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네. 예전에 이게 제일 많이 약해요. 아, 이게 얘는 점점 이제 탄성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같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장력을 받으면서 원래 여기 이만큼 헤어있던 탄성이 점점 펴지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탄성이 빠져가지고 제가 안 당길 때는 여기다가 뭔가 핀 같은 거 꽂아드릴 거예요. 아, 핀이 안 꽂혀있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핀이 안 꽂혀있는데 얘가 잘 안 당긴다 아니면 놓는다 이러면은 클램프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파이프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맞는 튜브 파이프 가져오셔갖고서 실측해보고 그에 맞는 클램프로 다시 재수령 해가셔야 되고 이게 지금 이거 안에 무드볼트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 수 있다 하면은 그때는 무드볼트를 꽂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 올리면 올라오거든요. 네. 조금 올려갖고서 잠길 때 네. 그리고 또 안 돌 때 용접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 무드볼트가 있어 서포트를 해준 게 있으면은 이 스프링 장력이 다 해갖고서 지금 보조 핀이 필요한 거고 무드볼트가 없을 때는 요 클램프에 지금 와이어 텐션들이 다 된 거거나 아니면은 파이프가 크거나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저 지금 제가 용접을 하다가 현장에서 만약에 요 부분만 좀 더 때우고 싶어요. 복합 용접이란 건 안 되는데 예외란 게 요 구간만 때웠는데 그냥 다운 슬로프 기능은 홈 포지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운 슬로프 기능은 없어요. 다운 슬로프 기능은 요 본체에서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럴 때는 이제 무전으로 하셔야죠. 네, 무전으로 하는데 이제 그 원위치 네. 중간에 내가 이 구간만 때우고 다운 슬로프 누르면 이게 원위치 되죠. 아. 어차피 홈 포지션이 돼 있으면 이건.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돼 있을 때는 일단 좀 작게 잡아볼게요. 소리는 그 기능이 없어가지고 원위치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스타트 했을 때 보면은 즉시 중지랑 다운 슬로프 있어요. 예예 보이네요. 예, 요걸 누르면은 아크가 그 상태가 평거리는 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슬로프를 누르면은 예. 네, 다운 슬로프 세팅되는 다운 슬로프대로. 끝나면은 원위치 다시 홈 포지션. 네. 알겠습니다. 필터 유지 교환하는 거. 아, 네네네. 그거는